2024년도 2회죠. 8월달에 치러지는 시험인가요? 고졸 검정고시 4회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학습 주제 시민의 권리를 능동적으로 행사 민주주의 실현해서 뭐뭐의 필요성. 그래서 4회에도 이제 키워드를 잡으셔서 이렇게 찾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보시면 사실 근데 이거는 민원 제기라던가 청원 운동이라던가 참가라던가 능동적으로 보이는 것들이죠. 사실 보시면 규모의 경제나 편익 같은 경우는 경제 개념이라서 완전히 틀리게 되고, 불안정 경쟁 이것도 사실 경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시민 참여가 되겠고, 이것도 보시면 이제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난이도 워낙 쉽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거지 않을까? 약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제끼고 이게 맞지 않을까 하면 약간 그게 정답인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위축되지 마시고 내가 이거 통과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검정고시 굉장히 평이하고 다 이제 평이하게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제 대신 이걸로 이제 대입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이제 힘을 줘서 공부하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능동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시민 참여겠구나,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권리, 이 말은 사실 중학교 때 공부 조금 이제 해보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많이 나와서 도덕, 사회, 역사, 기술, 과정 이런 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시면 당연히 인권이죠. 억압이겠습니까? 채권은 돈 빌릴 때 쓰는 거죠. 종전 지랄이죠. 3권 분립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는 이제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렇게 3권 분립이 지금 되고 있고, 입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회에서 담당하고 있고, 사법부는 법원이고, 행정부는 행정부고, 행정부 수반이라고 하면 대통령이죠.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고, 요 정도 다 상식이지만 혹시 몰라서 이제 적어드렸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조금 특징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특징인데, 이 행정부의 수반, 행정부의 으뜸으로서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권한과 국가 원수로서의 이 권한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은 이제 국군 통수권자 이런 게 이제 국가 원수로서의 그 행사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또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 내신이나 이런 것도 공부하다 보면 요거 이제 통합사회나 이런 데서 구분하라고 내는 문제들인데, 사실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고, 혹시 몰라서 요게 좀 특이한 부분이라서 이 두 개 정도는 구분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적어드렸고, 그래서 기억은 국회, 국회니까 입법이겠구나, 공무원은 정부에, 행정이겠구나, 그래서 2번 되겠죠. 스스로 법을 지키려는 자세, 이것도 경제 개념이고 이제 물가가 확 뛰는 거, 기회비용은 기회비용이고요. 유동성은 이제 얼마나 현금으로 제 전환이 빠른가, 이제 그거를 의미하는 건데, 준법 의식이죠. 이건 약간 사람이면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문제죠. 못 풀면 약간 병신인데, 못 보시면 조금 내가 이제 약간 내가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내가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약간 의심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들리시면 지금 새벽 12시 1시가 돼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뒤척이다가 이렇게 2시간 자고 또 내일 새벽 일어나서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 또 제가 이거를 또 찍고 있습니다. 주변에 검정고시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어려움을 겪으실까봐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은데, 일단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조세정책, 경제 주체, 경제 문제죠. 조세정책이라고 하면 세금을 걷는 정책이죠. 세금과 관련된 정책인데, 이걸 할 수 있는 그 기관은 정부밖에 없습니다. 행위 규제 이런 거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정부 표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기업,
노동자, 소비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규제를 하겠죠. 여기는 규제를 걸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렇게 되면 뭐 세금을 낼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임금을 줄 것이고, 이렇게 하면 또 임금 대신 노동을 대가로 지불을 하겠죠. 소비는 뭐 이 사람들이 소비할 것이고, 이 사람들한테 또 뭐 제공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내신 시험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제 빈칸 뚫어서 기업, 혹은 여기다 뭘 뚫어서 뭔지 찾는 문제들인데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아 경제의 주체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역할 뭐가 있겠구나. 근데 뭐 세금과 관련되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는 정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답 1번 보시면 되겠고요. 어렵지 않아요. 2번 보시면 무역 관세, 이거 뭐 그죠? SNS 씨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브렉시트는 뭔지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봐요. 님비 뭐야 이게, 그죠? FTA죠. FTA를 우리나라하고 처음 맺은 나라는 이제 칠레죠. 칠레. 약간 이렇게 막 길게 생긴 나라. 이 남아메리카에 있는 칠레죠. 남아메리카 맞나요? 제가 지리는 안 해서. 네. 그래서 남아메리카에 있는 칠레에서 이제 포도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FTA를 했는데,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이 칠레랑 FTA를 이 포도로 맺은 게 워낙 유명한 사례라서, 예시라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뭐 여기에다가 뭐 포도 그려놓고 막 지도에 막 이렇게 칠레 같은 거 이렇게 막 긴 거 약간 소세지 비슷한 거 막 그려놓고 이제 막 이렇게 뭐 이거 뭐 뭔지 물으면 아 이게 FTA 얘기하는 거구나, 그런 거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보도록 하겠고요. 7번 보시면 제가 자본주의 체제도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로 나온 게 자유방임주의고요. 그 다음이 수정자본주의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신자유주의가 되겠죠. 한번 보시면 자유방임주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대표적인 키워드 하면 애덤 스미스 여기서 나오고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뭐 보이지 않는 손 해가지고, 이 경제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알아서 돌아간다. 자꾸 뭐 개입하고 규제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 애덤 스미스가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오늘 저녁에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것은 고깃간 주인의 인자함 때문이 아니라 그 고깃간 주인의 돈을 벌려는 그 이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파는 것이고, 그러면서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다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경제는 다 굴러가게 돼 있다. 이게 애덤 스미스 주장이고, 이건 사실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을 때, 또 경제가 좋을 때는 통용이 되는 말이지만, 아직 경제가 위축이 되고 축소가 되고, 또 이 경제가 되게 움츠러들게 되면은 이 자본의 이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그냥 방치해두면 이게 나라가 이대로 망하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게 이제 케인이라는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 한 수정 자본주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여기서 또 중요한 키워드가 이게 뭐 작은 정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개인이 할 수 없는 것들, 정부의 역할은 국방, 치안 같은 개인이 할 수 없는 것들만 담당해야 된다. 이 수정 자본주의 보시면 되게 큰 정부 추구하거든요.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댐 건설 같은 거 이제 해서 노동자들을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래서 이게 경기가 되게 움츠러들어 있고 경제가 되게 활성화되지 않을 때 이런 정책도 사실 필요하죠. 근데 사실 결국엔 또 세금으로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또 무한정으로 계속 해내기에는, 그러면 이제 사실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가 돼버리죠. 사회주의가 실패하는 이유는, 사회주의가 성공할 수 있는 거는 가정이 하나 필요해. 자원이 무한하다는 가정하에 사회주의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세상은 자원이 무한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실패를 한 거고, 결국엔 자본주의가 살아남은 거죠. 자본주의가 가장 완벽한 체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존재하는 체제 중에서는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가장 낮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약간 이게 심해지면 사회주의가 되는 건데 뭐 그건 아니고,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는 이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추구한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처럼 뭐 세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되면 이거 또 결국엔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건 좋지 않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게 신자유주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유방임주의랑 신자유주의는 거의 느낌이 비슷합니다. 작은 정부 추구하고, 근데 여기서는 이게 다시 이렇게 회귀하자 이런 느낌이고, 이 시간 타임라인의 차이고 가운데 수정자본주의가 껴있고, 그래서 아마 뭐 이제 뭐 이렇게 뭐 두 개를 헷갈리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중요한 키워드가 이렇게 된 이유가 아까 경제가 움츠러들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대공황이죠. 대공황.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자본주의 체제의 흐름이 있었다. 이 정도 정리해 두시면 이런 자본주의 문제는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죠. 대공황, 실업자 구제, 아까 말씀드린 댐 건설하는 거, 정부 지출 확대, 적극적 개입, 수정 자본주의죠.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네. 이거는 뭐 너무 유명한 말이죠. 분산 투자인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말은 없고 여기에다가 분산 투자라는 말을 넣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라면 문제를 이렇게 출제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한데 뭐 제 생각이고 저희는 뭐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인데 포트폴리오가 이제 뭐 계획적으로 투자하는 뭐 그런 걸 말하는데 사실 이거는 사실 제 생각에는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은 문제가 아닐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걸 하놓고 분산 투자를 이렇게 내는 게 더 의미 있는 출제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이건 포트폴리오다. 그래서 분산 투자랑 포트폴리오는 그냥 묶어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9번 보시면 조금 지울게요.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한 거. 공동선이죠. 너무 간단한 인간소 이런 거 아닌 거 일단 좋은 거 같잖아요. 이건 나쁜 거 같잖아. 이것은 말이 되는 소리야지. 지랄이야. 이런 거 틀리면 이제 아까 말한 이제 내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게 이 논리 권리가 내가 있을까? 약간 의심해 보셔야 돼. 이런 거 틀리시면은 안 돼. 약간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우면 이런 거 틀리시면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 공부 졸라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뭐 공동선, 최고선 이게 나중에 도덕 가면 이제 문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 거랑 사실 조금 다른 개념이죠. 사실 여러분들 이제 검정고시 보시면 도덕 선택 많이 하실 텐데 이 도덕이 가장 쉽고 약간 만만해 보여 선택하시는데 막상 시험지 까보면은 이제 그냥 중학교 때 도덕 생각해서 그냥 이 사람이면 다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선택하시는데 까보면 이제 막 무슨 철학 뭐 사상가 나오고 약간 멘탈 털리시고 탈탈탈탈 털리셔가지고 검정고시 재수하시고 이러시면 안 되니까 도덕도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올려드릴 텐데 도덕도 공부하셔야 돼요. 사실 사회나 한국사보다 도덕 공부 더 열심히 하셔야 돼. 윤리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덕 제가 또 기회 되면 정리해드릴 테니까 사실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체육이나 음악 고르기엔 좀 그렇죠. 사실 그거보단 도덕이 낫긴 하니까 그죠. 근데 도덕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주변에서 도덕 만만하게 봤다고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가지고 이게 막 탈탈탈탈 털리시는 분들 봐가지고 이제 도덕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윤리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보험에 잘해. 보험은 이제 미리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게 보험이죠. 그래서 이건 들어가 있네 이름에. 돌봄 서비스는 보험은 아니죠. 보험 말씀드렸듯이 조금씩 투자해서 나중에 돌려받는 거거든요. 재개발세 당연하죠. 국민연금이 또 대표적인 보험 서비스 중 하나죠. 또 우리나라 의료보험도 대표적인 보험 서비스고 정답이 1번이 되고 국민연금도 말이 많은데 그죠? 국민연금이란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돈을 조금씩 세금을 뗐다가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건데 뭐 인구가 요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뭐 생산 활동이 가능한 인구라고 치면은 요만큼의 인구를 이렇게 부양하면 되니까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 뭐 요렇게 나중에 돼가면은 부양해야 될 인구는 이만큼인데 생산 활동하는 인구가 요만큼이면 뭐 얼마를 뜯어가야 돼 그죠? 300만 원 버는데 뭐 200만 원 뜯어갈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조금 암울한 이야기지만 이 시험 치시는 분들은 못 받지 않을까?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죠.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뭐 좀 안타깝다고 할 수 있고 문화도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은 문화는 뭐 보시면 첫 번째는 뭐 A 플러스 B는
A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경우는 A 플러스 B는 A, B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A 플러스 B는 C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건데, 요거는 보시면 이제 요거는 보통 용광로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용광로 제가 그리지 않을게요. 이제 그릴게요. 네. 용광로 보시면 여기다 이렇게 막 마그마 용암에 끓고 있겠죠? 뭘 넣어요. 막 볼펜 같은 거 넣어, 샤프 같은 거 넣어. 이게 잘 어우러질까요? 용암하고 볼펜이? 그냥 녹아버리겠죠. 이걸 뭐 문화 동화라고도 이야기하고, 동화주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용광로 이론, 용광로 정책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동화시키자. 이건 뭐 주류 문화,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문화, 이제 뭐 샐러드볼 정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샐러드가 이제 씹으면 뭐 재료 다른 거마다 다 맛이 다르게 나잖아요. 그래서 이 샐러드볼이라고 하는데, 이 두 문화가 공존하는 거, 병존하는 거,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또 A 플러스 B는 C, 이건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는 거, 불고기 피자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1번하고 2번만 제대로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존하는 형사이니까 여기는 병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뒤에 가면 이제 이 용광로 주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문화를 더, 다른 문화를 더 우월하게 믿고, 이거 문화 4대주의고요. 그냥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문화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이게 상대적인 거. 문화는 상대적인 거다. 절대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고, 문화는 시간이나 장소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근데 요거의 단점은, 이 문화 상대주의의 단점은 이제 보편 윤리 같은 걸 침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면 명예살인이라던가, 명예살인이라는 문화가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뭐 여성이 그 문화에서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하면 쳐 죽입니다, 돌로. 근데 이게 일반 사회에서 봤을 때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건 너무 비윤리적이지 않나?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화 상대주의는 그거는 뭐 그 사회의 뭐 맥락에서 봤을 때 맞는 거니까, 이런 보편적인 윤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정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뭐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자문화적 인준이 당연히 자기 문화 뭐라도 보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문화 4대주의 중에 하나인데 정말 상대주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뒷페이지부터는 따로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고, 뭐 사회 같은 경우도 어려운 부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뭐 앞에 지금 뭐 문화하고 뭐 경제 약간, 뭐 이 정치 약간 나왔는데, 뒤에 보시면은 뒤에 이제 뭐 지리 같은 거 나오는데, 지리 같은 경우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뭐 뒤에 같은 경우는 아마 뭐 따로 제가 해설 안 해도 다 푸실 수 있어서, 뭐 지리 같은 경우 너무 쉽고, 환경 이런 거 너무 쉽기 때문에, 요 앞에서 이 문화 혹은 뭐 정치 파트, 경제 파트만 조금씩만 공부해 주시면, 뭐 여기서 계산하는 거나 이런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역사나 도덕보다 사회가 가장 난이도가 쉽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 공부 좀 해주시고, 또 사회 같은 경우도 이제 통합 사회 같은 거, 뭐 개념 완성이라던가 이런 교재들이 있거든요. 내가 개념이 진짜 노베이스다, 나 진짜 너무 모르겠다, 나 중학교 때도 공부 별로 잘 안 했고, 이러신 분들 이제 조금씩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 사실은 근데 요거는 이제 기출하면서 약간 제 해설 정도만 들으셔도 다 풀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회는 조금 비교적 부담 없이 4교시 이제 조금 쉬어가는 시간이다 해서 이렇게 조금씩 살짝 쉬어가면서 빨리 풀고 조금 주무시고, 그런 시간을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제가 나중에 해설 강의 또 올려드리고, 도덕도 제가 시간 되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